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경쾌하게 오늘은 네. 사랑하게. 네. 유튜브 사랑합니다. 자, 봄단장, 집단장, 쓰리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봄은 시작하는 또 그 계절이고, 또 1, 2월 달, 3, 4월 달 또 되면은 계절 중에서도 또 제일 이제 꽃이 피고 몽우리가 지고 또 좀 있으면 이제 벚꽃도 피고 목련이 제일 먼저 피나? 네, 아무튼 그런 거 피는 계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사람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싱숭생숭하는 거를 뭐 그 벚꽃놀이도 가고 우리가 놀러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싱숭생숭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단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씩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버리면 내가 재물이 나간다. 아니면 손재수가 있다. 아니면 잘못된다. 이런 물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해 드려보려고 버릴 그럽니다. 때 잘못 버리면 잘못 네.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냥 이제. 버리는 거.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 물건들이야. 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가위나 칼이나 그다음에 뭐 수저 젓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찔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포크, 나이프 막 이런 거 종류를 저희는 그냥 재활용에 그냥 다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딸려 있는 물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거. 그렇죠. 내 기운이 들어가져 있고, 왜 그래서 엄마, 아버지 수저는 따로 있고, 자식 수저는 따로 있냐면은, 그거를 아무리 씻어도 그 기운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수저 따로, 어머니 수저 따로, 막 이렇게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아무나 다 먹지만, 네, 그만큼 이제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렇게 버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저는 칼하고 가위를 버릴 때, 가위는 그냥 버려도 칼은 꼭 신문지에 쌌었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할 게 뭐냐면, 칼이나 가위를 버릴 때에는 신문지는 이게 모든 것에 좋아요. 상문 풀 때도 좋고, 내가 집에 부정이 꼈을 때도 좋고, 몸이 찌뿌듯하고 아픈데, 집에 뭐가 낀 것 같다 이럴 때는 신문지 한 장을 돌돌돌 말아서 확 휘저어가지고 왜냐면, 이 신문에는 석유라는 물질이 들어가요. 네. 기름.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이 우리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성을 말하자면 그러한 글자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귀신이 붙었다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귀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태움으로써 그 신문지에 각성바지 이제 다 성들이나 이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태운다 그래서 신문지가 한몫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기도를 갈 때나 어디를 갈 때 꼭 신문지를 한 장씩 넣어서 가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방할 때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남편이 뭘 갖다 왔는데 내가 팥이나 소금이 없다. 막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신문지를 그 자리에서 한 장 태워갖고 그냥 위아래로 한번 훑어주시면 요것도 예방으로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칼을 버리실 때는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말기 전에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자, 소금과 신문지와 쑥, 된장, 간장 이런 거는 다 한 곳에 모이면은 다 부정을 풀 수 있고 내가 나쁜 기운을 버릴 수 있다는 이런 항목에 들어가는 이런 재물이에요. 이런 재물. 그리고 꿈을 꿔도 이건 재물로 속합니다. 그렇지만 나쁜 거에도 한 대목 하는 이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춧가루, 뭐 깨소금, 간장, 소금.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고추하고 소금을 제일 많이 쓰죠. 나쁜 거 물러가라 그러고 우리 왜 가게 하는 사람들 재수없다고 아침에 재수없다 그러면 소금 뿌리잖아. 그게 나쁜 기운 물러가라고 소금을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소금을 맞는 사람은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칼을 버릴 때 소금을 조금 하고 신문지에 돌돌돌돌 말아서 칼이라고 씁니다. 왜냐면 이거 칼에는 왜 돈에는 칼이 붙었다 그러고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붙을 때가 있고 칼이 붙을 때가 있고 이게 뭐냐면 이게 살이 꼈다 그래가지고 손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네. 손이나 사람 몸을 해치면서 피를 보게 되면 여기서 부정이 낍니다. 부정이 끼게 되니까 내 이름을 거론하기 싫으니까 칼이라고 위험 부담이 있다고 위험한 물건 칼 이래야지만 다른 사람이 내 집에서 나간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이 안 끼려면 그렇게 버리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가위 같은 거 자르는 거 칼, 그 다음에 나이프, 포크도 찌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쇠를 버리실 때는 항상 신문지에 싸서 소금을 넣어가지고 같이 동봉해서 버리고 그리고 이름을 써서 버리는 게 그래야 내가 재수가 막히지 않고 운도 막히지 않는다는 거. 요것도 한 대목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버릴 때 내가 재수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릴 때도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은 칼하고 가위를 먼저 얘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은품으로 우리가 뭔가를 받습니다. 이 사은품으로 받았을 때 이 칼은 선물 받은 거라서 또 안 쓰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정당한 값어치의 물건을 사고 받은 거기 때문에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서 내가 덤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수 때 제일 많이 주죠.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니에요. 가위도 선물 받습니다. 왜냐면은 잘 드는 가위라고 그래서 백화점에서 사은품으로 가위 줍니다. 저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 근데 이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줘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때 혹시나 구독자 여러분이 모르실 수가 있어서 사은품으로 내가 받은 거는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써도 된다. 왜 옛말에 강아지 공짜로 가져오면 안 되고 내가 강아지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그건 업이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내 집에 들어온 물건, 내 집에 들어온 뭐 식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건 다 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동토가 나지 않으려면 내가 버릴 때도 동토가 난답니다. 아마 요 대목은 모르셨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에 한해서만 동토가 난다고 생각했지 내가 여기서 움직여가지고 버릴 때 동토가 난다는 건 감히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못하죠. 잘못 버리면 동토 납니다. 그리고 살이 낍니다. 그러니까 이 살을 안 맞으려면 소금을 싸서 거기다가 같이 버리시면 살을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이제 떨어진 이제 말인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나랑 같이 돌아가신 분은 영정사진인데 영정사진을 물론 초상집에 이제 그 유골이나 뭐 이제 그 납골당이나 이런 데 가서 다 두고 옵니다. 근데 집으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쪽 사진은 거기서 떼어버리고 영정사진은 따로 내가 제사를 지낼 걸 이럴 때는 따로 사진을 마치셔야 됩니다. 그쪽에 장례식 치르러 갔던 사진은 집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럴 때 만약에 내가 기문이 열린 사람이나 삼재가 끼거나 내가 살이 붙었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곧잘 상문이라는 살을 탑니다. 그러니까 기문간살이라 그래서 이문이 열린 사람은 상문을 타기 때문에 내가 내 식구가 돌아가셨든 누가 돌아가셨든 요런 거를 타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진에 만약에 혼자가 계시면 내가 버리기도 쉽고 태우기도 쉽고 없애기도 쉽지만 내가 연결이 되고 다른 사람이 연결이 된 사진 속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 사진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있는 전체적인 사진이 있는 거는 걸지 말 것. 그러니까 이거는 장롱 속에 집어넣거나 숨겨야 될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걸어놓지만 말으시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내가 그 돌아가신 분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너무 싫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가 그래서 저 사진이 너무 싫다. 이럴 때는 장롱 속에 넣지 마시고 한 귀퉁이를 자르거나 태우시거나 이렇게 해서 쟤는 소멸시켜서 없애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적대고 찢어서 버리거나 이렇게 그냥 버리면은 그 애군이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이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다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우면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갑을 버릴 때인데요. 이제 지갑을 버릴 때 저희는 그냥 제가 좀 괜찮은 물건은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그렇지만 내가 실증이 나고 조금 떨어지거나 내가 갖기 싫은 물건 남 주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그냥 버립니다.
가방이 됐든지, 그렇죠, 그렇게 뭐 별로 비싸지 않은 물건. 자, 이럴 때는 그 누군가가 이거를 주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애군 또한이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내가 또 내 기운이 그 사람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피를 다 뜯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뜯어서 그 지갑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버리시는 게 나와 그 사람과 애군이 끼지 않는다는 거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못 버릴 경우에는 또 못 버릴 경우에는 좀 좋아. 좀 괜찮다. 내가 좀 나오고. 아깝다. 이거는 누군가 썼으면 좋겠는데 줄 사람은 없고, 누가 실증 나서 난 도저히 싫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베란다나 이런 데 햇볕이 잘 드는 쨍쨍 뜨는 데서 며칠 동안 말립니다. 그러면 다 기운이 날아갑니다. 이 날아간 다음에 네. 알코올로 닦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사물이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운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는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안 좋으니까, 내가 삼재니까, 내가 아홉수니까, 사사니까 이래서 군만하고 됐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매달 이렇게 매일매일 가르쳐 드리는 거 이거 참조하셨다가 쓰시면 네. 별로 그다지 큰일에 닥치셔도 내가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요렇게 이제 참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알코올이나 이렇게 콜드크림이나 이런 걸로 닦아서 그 냄새가 배지 않게 내 냄새 밴 게 다 날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쩌다가 다 있는 집은 아니지만 내가 금고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필요하지 않아서 내가 특히 꼭 금고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사놓은 게 있어서 버릴 때 이럴 때 참 애매합니다. 이럴 때도 재활용의 사람들은 그냥 버리거나 딱지를 붙여서 요즘에 그냥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락날락 했던 곳이고 내 금고였었고 내 재물 곳간이었었고 내 재물이 들어갔었던 내 숨을 쉬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고는 그냥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똑같이 이것도 내 손 지문이 묻었고 내 기운이 사라져 있고 거기 서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똑같은 지갑 버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바깥에다 햇볕으로 쫙 문을 열어놓고 내 냄새가 다 날아가게끔 며칠 동안 통풍이 되도록 바람을 쐭니다. 햇볕이랑 바람을 쐬면 내 냄새가 거의 다 나갑니다. 집안에 있는 기운이.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가 그동안에 손때가 묻었던 때가 다 나간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냄새가 뱄을 거라고 또 염려스러우시면 알코올이나 소독제로 이렇게 한번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버리면은 내 냄새가 전혀 배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내가 동토나 이런 거에 서려 있지 않아서 그 사람 가져가는 사람도 운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고 무조건 햇볕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알코올이나 청소용품은 락스나 알코올이나 햇볕이나 이 세 가지는 그러니까 삶는 방법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막 행주 삶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햇볕을 쓰면은 그 농도로 다 없어진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많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집이 좀 으슥하다거나 내가 이사를 갔는데 뭐 꿈을 자꾸 나쁜 꿈을 꾼다거나 내가 이럴 때는 분명히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럴 경우도 있어요. 먼저 살던 사람이 무슨 예방을 해놨거나 비방을 해놨거나 그걸 미처 이사가면서 떼갖고 가지 못했거나 그걸 가져가지 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것을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잡다한 꿈을 꾼다든가 내가 자꾸 가위에 눌린다거나 무서운 꿈을 꾸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적으로는 잘 하지 않는 건데 행여나 혹여 유골을 아니면 요즘에 우리가 애완견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완견 유골이나 이런 이제 화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라든가 그 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모셔온다 그러죠. 그럴 때가 갖고 와가지고 집안에 잘 놔둔다든가 슬퍼한다든가 이러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귀신이 붙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강단이 세고 내가 이럴 때도 이겨내기가 힘들지만 연약하거나 내가 기문살이 열리고 조금 면역성이 떨어지고 내가 조금 나쁜 살이 끼고 이럴 때는 100% 나쁜 기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골 같은 거는 절대로 집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 그쵸. 그냥 그 자리에서 소멸시켜야지 내가 나쁜 기운을 받지 않는다는 거. 자, 지금까지 들여놓으면 안 되는 물건, 그 다음에 버릴 때 조심해야 될 물건에 대해서 홍두깨 이시안이 한번 설명해 봤는데 알아들으시라고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단장을 앞으로도 하나하나씩 다 해나갈 거니까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